예, 시청자 여러분, 겨울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또 앵그리 블루가 오늘 사상 초유로 저녁 7시에 집회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볼까? 갔다가는 몇 시간 고생이고 덥고 그럴 건데 뭐하러 가노? 그냥 유튜브 방송 중계나 보자. 이렇게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녹화 방송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이 지금 2시 막 지나서 오후 2시 막 지나서부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망설이는 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수 없으면 오시지 마시고요. 오실 수 있으면 와야 됩니다. 누가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한마디로 국민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하는 것은 황장수와 문재인 사이 200억 문정권 지원서를 말했다라는 게 억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벌써 언론중재위원회에 걸어서 사과받고 정정보도받고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언론과는 끝까지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우는 줄 아십니까? 언론과 끝까지 싸웠다가는 그 언론이 자기 뒤를 캐서 나중에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끝을 보려고 합니다. 왜 끝을 보려고 하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조작 방송으로 매도됐는데 이때 침묵하면요, 저는 이런 침묵이 버릇이 됩니다. 우리 보수 진영이 문정권 들어서 매도당하고 그야말로 개취급을 당할 때 과연 저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들은 그렇게 하죠. 모여서 단체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람은 상대가 나오는 수준에 따라서 상대를 다룹니다. 문재인이 황교안, 나경원을 다루는 것은 황교안과 나경원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다룹니다. 자, 보수를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보수 전체를 태극기 부대라고 하며 수구 틀딱이라고 규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천 번을 보도했습니다. 한 놈이 나서서 방송에 떠들거나 보도를 하면 다른 놈이 돌아가면서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까지도 낱낱이 보도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따지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민노총 해체돼야 될 집단이지만은 또 엊그제 토요일입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2만 명 집회를 했어요. 토요일날 이석기 구명이 민주화 실천 유가족 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등 60개 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 석방대회를 열었습니다. 민변 전 회장 최병모는 이석기 재판을 보면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 좌파 정권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가 아직도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는 일체 불허한다는 서울시청에 어떻게 이석기 석방대회가 열릴 수 있느냐. 서울시청은 문화축제나 공연인 줄 알고 허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석기를 석방하는데 2만 명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야말로 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덮는 대형 거물망에다가 이석기 사진이 인쇄된 종이 10만 장을 묶고 또 그 위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은 것을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날 좌파들이, 종북들이 저렇게 득세하게 된 배경에는 민노총이나 주사파들이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저들 입장에서 싸워야 될 때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싸운 그들만의 투쟁성과 헌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 빨갱이 세상이 된 겁니다. 왜 보수가 이렇게 질이 멸렬해졌느냐? 이거는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질이 멸렬해진 겁니다. 자, 보수 유튜버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 일부 보수 유튜버는 저를 반미 좌파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나 사과받고 말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나.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해요. 황장수 소장이 뭐 보수 유튜버들 안 온다고 뭐 자꾸 업소하듯이 하나. 그게 안 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뭔가 하면 이 썩어 빠진 보수의 실체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권익이 무너져도요, 머리 굴립니다. 황장수 집회에 가면 내가 황교안한테 찍히지 않을까? 황장수 사람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의 편이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야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과받고 끝내라는 그런 위에 중간에 중매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절했어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회하고 고소고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끝을 보겠습니다. 자,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이 비루한 보수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싹수가 노래요. 제가 싸우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보수들을 하나씩 죽이려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단지 MBC 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2년 동안 계속 보수 진영의 한마디로 스피커들을 향해서 저들은 매도를 해왔습니다. 저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스피커들이 누구 하나 제대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매도를 MBC가 만약에 나서서 보도하면 나머지 좌파 언론들이 돌아가면서 보도하는 식으로 방송 매체나 그 다음에 이 신문 매체나 인터넷 매체들이 조리 돌림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의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데도 저항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가짜 보도를 해서 그럽니까? 겁이 나서? 아니면 싸우는 것은 내 체질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내 체질이라서 싸우면 돈 버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호주머니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굳이 싸울 이유가 뭐 있겠냐. 누가 뭐라 해도 대중들을 상대로 그냥 적당하게 가짜 뉴스도 섞어서 내가 돈만 많이 주머니에 벌면 되고 무슨 정의가 밥 먹여주고 명분이 밥 먹여주고 인권이 밥 먹여주고 언론의 정의가 밥 먹여주냐. 내가 돈만 많이 벌고 물 들어올 때 한번 땡기면 그만이고 분위기 험악해지면 잠시 엎드렸다가 다음에 또 하면 그만이고 한국당에 될 놈한테 줄 서면 그만이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들은 그렇게 살다 가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저한테는 손 안 댈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제일 두려우니까요. 저한테 지금 제일 많이 괴롭히잖아요. 저한테 고발도 안 하고 아예 말려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려 죽이는 것이 편하지 황장수하고 고소고발전을 벌리면서 붙으면 피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면 민주주의가 막장의 단계에 온 거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딱 틀어막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숨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말할 권리, 그들의 숨쉴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파괴되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봐도 황당한, 보수가 봐도 황당한 삼류, 가짜 방송에다가 저를 섞어서 이제 거기다가 황장수는 이런 것들과 동일한 형태의 가짜 방송이다라고 매도하고 이제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정권으로부터 정론을 지킨다면 안전할 보수 유튜브나 방송이 없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같은 언론도 정권이 무서워서 적당히 그냥 치고 빠지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유튜버 하나 죽이기는 정권 입장에서는 일도 아니지요. 7월달 들어서 유튜브 등 SNS를 갖다가 심의하는 협의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싹 한번 쓸어보려고 이제 윤석열이도 검찰총장으로 앉혔겠다. 이제 4달쯤 되면 조국이가 법무장관도 되겠다. 자, 이제 분위기 딱 띄어서 가짜 뉴스 보도하는 보수 유튜버들, 그 중에 상당수는 고소도 돼 있고, 그리고 상당수는 뭐 확실하게 가짜 뉴스를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옷과 석을 섞어가지고 한 방에 다 썰어버리겠다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런 보도 하나로 7월 22일 날 MBC 앞에 굳이 가서 집회까지 여느냐.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보수 유튜버들요, 얼마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저거는 그냥 MBC 스트레이트한테 사과받고 구글 코리아 앞에 가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죽이려고 하는 조작 방송에 대해 싸워야 되는데요. 진짜 보이지 않는 실체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뒤에 누가 있는지는 짐작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시급하지 않은 MBC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맨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이것들을 싸워야 된다. 정부가 달라들어서 거대한 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들에게 보이면서 투쟁해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이것들은 그냥 탱크로 밟아버리듯이 국민의 권리를 밟아버립니다. 엊그제 서울시에 21개 자사고에 5,000명이 어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고등학생과 학부모가요 빗속에 집회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자, 자사고 보내는 부모들이 오죽하면 자사고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 다들 무관심하고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니 전국의 21개 자사고에서 서울로 쌍경해서 저지 투쟁을 하겠습니까? 자, 어제도 홍콩에서 4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자, 밤샘 거의 격투까지도 했습니다. 왜 홍콩 사람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싸우지 않으면 중국어로 변할까봐 우려해서 홍콩 시위는 지금 범죄인 송환이 일단은 중지했다 해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젊은이들 300명을 체포하라고 지령이 떨어져도 어제도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홍콩 시민들이 끝장을 보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평소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앞에 지금 불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기분 나쁠 뿐이지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죽여갈 때는 민주주의를 하나씩 죽입니다. 전체주의 행동을 가르치는 4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자 1번, 2번 지금 다 나오고 있죠. 3번,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형태의 공권력의 폭력이 있고, 폭력이라는 게 단지 힘을 써야 폭력입니까? 공권력 남용과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이 폭력이지요. 조국의 말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성향이 이제 노골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명예훼손과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 조직을 비난하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판 단계에서 나오는 언론과 정치적 경쟁자, 반대자에 대한 압박인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앵그리 블루는 곳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1차로는 김정은이가 방남을 하겠다라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왔지만은요, 국민들 어딘가에서는 김정은 방남을 반대한다고 소리 평소에 내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가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모였습니다. 자, 맨날 데모하는 보수의 광화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보이지 않던 국민들이 나타나서 목소리를 낸다. 두 번째는, 자,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한적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분노해서 지적하는 국민들의 집회가 없다.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문재인 채권 우리들 병원에서 1,400억을 산업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했는데도 산업은행 가서 데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위한 정치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이제 3차는 뭔가요? 우리의 말할 권리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썩어 빠진 이 수구 나부랭이나 싸울 기력도 없고 비겁한 이런 보수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 싸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비판할 권리조차도 침해되어 버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잡혀가는 순간이 머지않아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반이라면 애국이고 친이라면 매국이고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겁이 나서 이제 일본 여행도 안 가지 않습니까? 다들 왜 안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요. 이게 폭력 아닙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분노하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정권이 저한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일개 개인 황장수입니다. 별설을 한 적도 없고 그야말로 서생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렇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놓이면 책을 읽던 서생도 죽창을 들고 나서서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데모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어 버리면 이제는 데모할 기력도
데모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머지않아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서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콩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저렇게 나갔겠습니까? 홍콩에서 저렇게 나가니까 중국이 홍콩을 50년이 아니라 조기에 녹여버리려고 달라들다가 뜨거 하면서 물러나고 또 전 세계가 홍콩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대만에서도 중국에 그냥 빌붙어서 먹고 살자라는 세력들이 다수였는데 차이잉원 같이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 쪽으로 힘이 실리고 홍콩에서 대만으로 망명하는 젊은이들까지 지금 생겨나면서 홍콩과 대만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한국당이 싸웁니까? 자, 보수 내부에서 좀 싸운다는 사람들이 온갖 시덥잖은 내용을 가지고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요. 산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적은 저기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앵그리블루 3차 집회가 말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투쟁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우는 법을 이제 익숙해지도록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12월 12일 날 하고 집회가 좀 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안 하냐고 야단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1일 날 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요. 많이들 왔어요. 자, 그러고는 또 집회 또 하자 말은 그래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 만에 7월 22일 날 한 달 만에 또 집회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지시겠죠. 야,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참,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회 가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홍콩 한번 보세요. 지난달 7일부터 거의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하고 소규모 집회도 매일 합니다. 자, 우리가 손 쓸 수 없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라는 것이 홍콩 시민들의 저 투쟁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느 날 거대한 악의 흐름이 이제 우리를 뒤덮여서 우리가 싸울 수 없도록 만들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워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앵글리블루 3차 집회에 오시는 것은요. 저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상암동 MBC 앞에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솔직히 올 수 있는 분은 다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머리가 썩은 사람은 안 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우려스럽다면 말로 하지 말고 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길거리를 3.5%가 뒤덮을 때 국민의 3.5%가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3.5%가 되냐? 처음부터 그렇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되지요. 자, 계속 때릴 때 언젠가 우리 방향이 맞다면 3.5%가 모여드는 거죠. 이제 그 세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